혹시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는 달리 욕망이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내밀한 감각들은 더 강렬해지거나 반대로 마치 먼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은요? 어쩌면 잠자리에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의 당혹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산부인과 의사조차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했던 변화들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당신의 상상도 아니고 당신 혼자만 겪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신경계가 진화하면서 일어나는 깊고 종종 침묵 속에 가려진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변화들의 빛을 비추고 이해하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충만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벗들이여, 오늘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진료실이나 사적인 모임에서 수줍게 속삭여지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주제, 바로 60세 이상 여성의 몸과 성생활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혜의 지도이며 세월에 따른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변화도 있습니다. 갱년기와 폐경은 새로운 호르몬 단계의 서곡일 뿐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우리가 후기 폐경기 또는 심층 호르몬 노화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흥미롭고 복잡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감소는 잘 알려져 있으며 생식기뿐만 아니라 뇌, 피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에게도 소량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또한 변하면서 에너지, 기분, 그리고 뇌, 성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풍부하고 미묘합니다. 자주 언급되는 질, 건조증이나 탄력 저하 외에도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미세한 저림이나 뚜렷한 자극 없이 예기치 않게 밀려오는 쾌감의 물결, 혹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잠자리 중의 작은 불수의적 경련을 묘사합니다. 이는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종종 몸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현상은 피부 민감도의 변화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전에는 성감대로 여겨졌던 부위가 말하자면 좀 더 둔감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반면 허벅지 안쪽, 목덜미, 심지어 복부 피부 같은 다른 부위는 놀랍도록 민감해지고 새로운 쾌감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변덕이 아닙니다. 항상 심도 있게 연구되지는 않지만 신경섬유의 재분배 및 감각 전달 경로의 자연스러운 노화 및 적응과 관련된 신경학적 변화입니다. 마치 몸이 무한한 지능으로 쾌감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연구자들이 유령 감각이라고 부르는 흥미로운 현상이 더해집니다. 이름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일부 여성이 그 순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부위에서 어루만짐이나 쾌감을 느낀다고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성기관인 뇌가 새로운 신체 형태와 감각 수용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매혹적인 반사작용입니다.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고들 하지만 많은 여성에게 이것은 현실입니다. 호르몬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했고 과학 문헌에서도 점점 더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여성들은 정반대의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욕이 되살아나고 때로는 그 강렬함에 스스로 당황할 정도로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 가지 가설은 쾌감과 보상의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변화를 지적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몸은 균형과 행복을 찾기 위해 뇌를 자극할 다른 경로를 찾을 수 있으며 이때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드물고 평가가 필요하지만 과민증 또는 명확한 원인 없이 강한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도 증가 현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여성 건강 및 산부인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여성의 약 35%가 젊었을 때보다
더 자주 생생한 성적인 꿈이나 환상을 꾼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일까요? 물론입니다. 뇌는 여전히 활동적이고 활기찬 성기관입니다. 정서적, 신체적 건강이 있는 한 욕망하고 환상하고 쾌감을 느끼는 능력은 남아있으며 단지 변화할 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수면 중에 오르가슴을 경험한다고 저에게 공유했는데, 이는 축적된 긴장을 해소하고 쾌감 경로를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중추신경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르가슴을 언급했으니 그만한 진지함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인 오르가슴의 유형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여성들은 오르가슴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강렬하고 집중된 폭발보다는 길고 부드러운 파도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반저 근육의 긴장도가 다소 저하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쾌감은 더 광범위하게 느껴져 몸의 더 많은 부위를 감싸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경험이지만 결코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경우에는 부분적 오르가슴이라고 알려진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강렬하고 만족스러운 쾌감을 느끼지만 이전처럼 완전하고 해방적인 절정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보통 뇌의 특정 영역과 말초 신경계 사이의 연결 속도나 강도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아는 것은 기대치를 조정하고 새로운 감각 방식을 가치 있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뚜렷한 성적 자극 없이 질 윤활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많은 여성이 건조함과 싸우는 동안 다른 여성들은 자발적인 윤활 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지만,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 군집인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발적인 윤활 작용이 골반 부위의 따뜻한 느낌을 동반하는데, 이는 노화 과정과 호르몬 재조정에 대한 정상적인 혈관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놀랄 필요는 없지만 관찰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생활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또는 관절염과 같은 중년기의 흔한 만성 질환은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신경 민감도와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특정 자세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환 및 기타 질환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많은 약물들, 예를 들어 일부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또는 다른 병리학적 상태에 대한 호르몬 치료제, 성욕, 윤활 또는 오르가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의사와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량 조절, 약물 변경 또는 보조 전략 추가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을 침묵 속에서 견디지 마십시오. 부부 관계에서의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나이 때문에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곤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외부적, 관계적 요인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에 대한 자신감 상실, 배우자의 건강 변화, 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정직한 소통의 부재는 엄청난 장벽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면 성생활은 놀랍고 멋진 방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68세의 소피아 씨, 가명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신의 몸으로부터 단절감을 느끼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소통과 자기 수용을 탐구하는 몇 차례의 상담 끝에 몇 달 후 그녀는 환한 미소로 발, 손, 허리 아래쪽 등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성감대를 탐험하거나 더 의식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애무를 통해 어떻게 쾌락을 재발견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한 말은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마치 다시 깨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속도에 맞춰서, 우리 부부의 속도에 맞춰서요. 이것은 강력한 말입니다. 성생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하고 진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통은 그 변화를 함께 헤쳐나가는 만능 열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신다면 그것이 완전히 정상적이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과학은 이제 막 이러한 경험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가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째, 호기심 많고 비판단적인 자기 탐색입니다. 자신의 몸을 재발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어떤 감각이 새롭습니까? 어떤 부위가 이제 다르게 반응합니까? 거울, 여러분의 손,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이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요실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의 혈류와 근긴장도를 증가시켜 감각의 강도와 오르가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건조함이 문제라면 훌륭한 수성 또는 실리콘 기반 윤활제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질 보습제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아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상담해야 할까요? 잠자리 중 지속적인 통증, 비정상적인 출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격하고 걱정스러운 욕망 변화를 경험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고통을 유발한다면 상담하십시오. 신뢰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첫 번째 창구이지만 귀중한 동반자 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성치료사도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친애하는 벗들이여, 60세 이후의 성생활은 여러분 각자만큼이나 광대하고 풍요로우며 다양한 영역입니다. 닫힌 장이 아니라 깊은 자기인식과 연결의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판단 없이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몸을 탐험하고 재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차원을 온전히 누릴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삶의 각 단계에는 고유한 마법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금기 없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강하고 더 충만하게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시고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다른 콘텐츠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남까지 안녕히 계십시오.